때는 저녁쯤 치히로의 법률사무소입니다. 나루오도는 와서 치히로를 찾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뜻 나는 피냄새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 치히로는 쓰러져 있고 옆에는 요상한 복장을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나루오도는 그 여자아이를 불렀지만 여자아이는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진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치히로의 시체를 살펴봅니다. 자세가 위험하니 대충 살피겠습니다. 둔기에 맞아 사망한 듯하고 흉기는 저번에 쓰였던 이 생각하는 사람 동상으로 추정됩니다. 시체 근처에는 유리로 된 전기 스탠드가 깨져 있습니다. 시체 옆을 보니 백화점 영수증 뒤에 마요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조사를 대충 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데 건너편 건물에서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분 같네요. 아까 쓰러진 아이를 보러 나왔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 아야사토 마요이라고 하네요. 성이 같은 걸 보니 치히로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에 적혀있던 마요이와 이름이 같네요. 왜 치히로가 동생의 이름을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우는 모습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조금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 경찰은 이토노코라는 형사입니다. 이름이 길고 특이하니 그냥 이토노코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영수증을 보여주며 마요이가 누군지 물어봅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정황이기에 마요이를 체포해갑니다. 나루오도는 유치장에 갇힌 마요이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마요이는 나루오도에게 내 변호를 맡아줄 거냐고 물어봅니다. 우린 눈치 따윈 없습니다. 일단 농담 한번 시원하게 때려줍니다. 갑분싸. 쓰레기 드립에 위로까지 해주는 마요이. 착하네요. 언니는 나루오도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해줬는데 나루오도에게 변호를 부탁하려거든 3년 뒤쯤에 하라고 했답니다. 뭐 번역하자면 못 믿어온 녀석이다라는 말 같습니다. 휘돌려 깠네요. 나루오도는 마요이에게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마요이는 본인은 영매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대대로 아야사토 집안은 영력이 강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영매사란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치히로의 영을 불러서 범인을 물어보면 되지 않냐라고 물으니 아직은 수행이 부족해서 못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건 당일 현장에 온 건 치히로가 마요이에게 생각하는 시계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이토노코 형사에게 줬다고 하네요. 변호에 대해서는 호시카게라는 치히로의 스승님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다녀와달라고 합니다. 나루오도는 부탁할 부모님은 없냐고 물어봅니다. 대답 없는 마요이. 새끼 선 넘었네. 들어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5년 전 경찰이 범인을 잡고 싶어서 마요이의 어머니에게 영매를 부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영매로 잡은 범인이 진범이 아닌 게 밝혀졌고 어떤 남자가 이 사건을 언론에 보도하여 어머니는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써 그 후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 보도한 남자의 이름은 코나카라고 하네요. 얘기를 다 듣고 이토노코 형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치히로의 부검에 대한 것과 이번 사건 담당이 미츠루기 검사라는 걸 듣습니다. 범죄에 대한 증오심이 많아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요이의 핸드폰도 돌려봤습니다. 핸드폰의 녹음본에는 치히로가 탁상시계인 생각하는 사람을 맡아달라는 것, 이게 증거품이라는 것, 시계 부품은 빼버려서 시계는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경찰에게 신고한 목격자를 만나러 갑니다. 방 안에 딱 봐도 수상한 드라이버가 있어서 보려고 하는데 정색하면 막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압니다. 얼굴을 보세요. 이 목격자에게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서 치히로의 스승 호시카게 법률사무소로 가봅니다. 그에게 마요이에 대해 말을 하니 표정이 바뀌며 그 사건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제정신인 변호사라면 이번 사건을 맡지 않을 거란 말을 하네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요이에겐 의뢰를 거절당했다는 말을 하고 자신이 변호를 맡겠다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의 방으로 가서 수상했던 서랍을 뒤져봅니다. 도청기가 있네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리고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츠루기 검사입니다. 잘생겼죠? 주인공보다 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츠루기는 첫 번째 증인으로 이토노코 형사를 부릅니다. 이토노코는 사건의 평면도를 보여주고 틀림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마요이를 체포했다는 말을 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들어보니 목격자의 신고 때문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해놓고 신고 때문에 체포를 했다니 증거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처음 해봤던 다행 메시지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죽기 전에 썼을 거라고 말하네요. 자, 근데 부검 기록을 보면 둔기에 의한 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지를 남긴 거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검사 측에서 그건 오래된 자료라고 오늘 아침에 온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둔기에 맞고 몇 분간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미츠루기는 신고를 했던 우메요라는 마음 넓으신 분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바로 신고했을 당시 목격했던 걸 증언시킵니다. 치히로를 습격하는 마요이를 봤다고 하네요. 근데 마요이를 설명할 때 체형이 작다라고만 설명합니다. 진짜로 마요이를 봤다면 체형보다는 복장이 특이하다고 설명해야겠죠. 진짜 사건을 본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살짝 헷갈렸다고 다시 증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흉기가 시계라는 걸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저번 사건에서도 말했지만 이 생각하는 사람 동상은 절대 시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시계인 걸 어찌 알았냐라고 하니 시계가 울리는 걸 들었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마요이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시계의 부품은 빠져서 시계가 울릴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녹음을 들려주니 미츠루게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근데 저는 저 당황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계속 저 표정만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메요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켜서 폭주합니다. 엄청난 움직임이네요. 갑자기 인상이 바뀌어서는 욕을 합니다. 그러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다 죽인 격입니까 휴먼?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여자는 흉기가 시계인 걸 왜 알고 있느냐? 그건 바로 도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방에 있던 도청기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판장이 도청을 한 게 사실이냐고 물어봅니다. 여자는 재촉하지 마라 이 대머리야 라며 탈모 비하 발언을 합니다. 선 넘네. 그러고는 갑자기 울어요. 이거 제대로 미친년입니다. 그러다가 도청과 살인은 관계없다는 말을 합니다. 나루오도가 관계없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있다고 대답하는 우메요. 자신은 사건이 일어난 시각 호텔보이에게 룸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도청은 다른 범죄고 마요이의 살인
살해 장면은 봤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나루오도는 호텔보이를 신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호텔보이가 들어왔는데 재판장에 저 상태로 왔어요. 이거 미친놈이 한두 명이 아니네. 증언을 시작합니다. 증언 중에 룸서비스를 2인분 가져다 줬다는 말을 합니다. 즉 방에는 여자 말고 다른 한 명이 더 있었단 말이 되는 거죠. 호텔보이가 말하길 남성과 둘이서 체크인했고 룸서비스를 가져다 줬을 때 남자는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루오도는 그 남자가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라고 마요이의 재판을 하루 미루자고 합니다. 재판장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종료합니다. 다음의 재판을 위해 우메요의 유일한 진실된 증언 치히로는 공격을 피해 오른쪽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증거에 추가해 놓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재판이 있고 다음날 치히로의 스승 호시카게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보이지가 않네요. 원래 그의 방에 걸려있던 액자는 보이지 않고 책상에는 사진 2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디엘류코 사건 자료 1, 2라고 적혀있고 하나는 여성의 사진이 또 하나는 남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나루오도는 남자의 사진을 가지고 호텔보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메요와 함께 있던 사람이 이 남자가 맞다는 증언을 듣습니다. 바로 우메요가 있는 유치장으로 찾아갑니다. 참고로 우메요는 저번 재판 때 도청 및 위증을 한 죄로 유치장에 갔습니다. 나루오도는 우메요에게 호텔보이가 말했던 증언을 들려주며 협박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정보처리회사 코나컬츠의 사장 코나카라고 하네요. 그녀에게 이 남자에 대해 더 물어보니 자신도 죽을 수도 있다고 더 이상 말 못하겠다고 합니다. 코나컬츠의 위치만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나루오도는 코나컬츠로 직접 찾아가 봅니다. 가봤더니 겁나 느끼하게 생긴 남자가 되도 않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은 말투로 맞이합니다. 뺨 한 대 때려보고 싶네요. 그는 본인을 코나카라고 소개하고 코나컬츠는 정보를 사고 파는 회사라는 걸 말해줍니다. 코나카에게 사건에 대해서 물으니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있는 저 그림 호시카게 사무소에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코나카는 어딜 시덥지 않은 변호사가 나대냐며 갑자기 나루오도를 팹니다. 코나카는 고소하고 싶다면 고소를 해보라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의 편이라고 유죄가 되는 건 너가 될 거라며 굉장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호시카게에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라고 하네요. 나루오도는 호시카게에게 가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코나카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수염 볼 때마다 프링글스 생각나서 배고파지네요. 호시카게는 이제는 다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코나카는 협박으로 먹고 사는 인간인데 호시카게는 디엘6호 사건 때문에 15년간 코나카에게 돈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디엘6호 사건은 마요이가 말했었던 사건으로 치히로의 어머니가 영매를 해서 범인을 지목했는데 그 지목당한 사람이 무죄가 되어서 어머님이 사기꾼이 된 사건이었죠. 어머님의 이름은 아야사토 마이코이고 그녀를 돕기 위해 호시카게가 그녀의 변호를 맡았었다고 합니다. 당시 디엘6호 사건은 1급 비밀이었는데 호시카게가 사건 정보를 코나카에게 팔았고 경찰은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나카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호시카게를 15년 동안 협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건 프링글스가 존나 잘못한 거라 불쌍하진 않네요. 그는 나루오도에게 치히로의 사무실을 뒤져보면 코나카의 약점 같은 걸 찾을 수도 있을 테니 잘 찾아보라고 합니다. 나루오도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정치가와 경찰의 자살 관련 기사를 읽다가 기사 주변에 코나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마 이 자살한 인원들이 다 코나카 때문에 자살한 것 같네요. 나루오도는 많은 걸 알아내고 다시 코나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무실에서 찾은 기사를 보여주며 당신은 사람들을 협박하며 돈을 모은 것이고 이런 증거를 찾은 치히로를 죽게 한 거다라고 말하며 팩트로 명치를 때려버립니다. 코나카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검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치히로가 죽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범인을 나루오도라고 지목하네요. 새끼 사람 잘못 건드렸습니다. 나루오도는 결국 구속되었고 마요이는 면회를 와줬습니다. 도와줄 건 없냐는 마요이의 말에 탈옥을 도와달라고 하는 나루오도 충격 때문에 살짝 맛이 간 것 같습니다. 나루오도는 본인 변호는 본인이 하기로 하고 재판장으로 갑니다. 재판 시작 전 미츠루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나카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라고 뭔가 나루오도에게 주의를 주러 온 것 같네요. 아마 나루오도와 미츠루기는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 같습니다. 법정에 입장하고 바로 증인으로 코나카를 부릅니다. 이 새끼 등장하자마자 개짓합니다. 정강이 때리고 싶네요. 증언을 시작하는 코나카 그는 호텔방에서 나루오도가 치히로를 공격하는 걸 목격했는데 치히로가 왼쪽으로 피했다고 말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우메요가 증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도망갔다고 증언했었죠. 현장의 평면도를 보면 왼쪽으로 도망을 갔다면 벽이 있어서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출구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도망갔다고 봐야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코나카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코나카는 호텔에서 피해자를 본 게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본 겁니다. 즉 범인의 위치에서 피해자를 보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코나카는 살짝 당황하더니 다시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피해자가 왼쪽으로 도망가다가 한 대 맞았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한 대 맞았다고 말하네요. 자, 어제 재판에서도 말했듯이 부검 결과 피해자는 한 대 맞고 즉사했습니다. 이 새끼 이따위로 허술하게 증언할 거면 왜 나온 겁니까? 병신인가? 코나카는 위기에서 다시 증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증언을 다시 하던 중 전기 스탠드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 스탠드는 나루오도가 사건 현장 발견 당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깨진 파편으로는 그게 스탠드인지 저 새끼 멘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나카는 범행 순간 살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스탠드인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죄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미치로기가 끼어듭니다. 이제 슬슬 도청이란 죄를 인정하라고 하네요. 그는 지금 살인죄를 도청죄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살리네? 그리고 증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한 것에 관해서 증언을 시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도청기를 설치하려고 사무소에 침입했고 그때 스탠드를 보았다고 합니다. 나루오도에게 유리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아무리 추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자 나루오도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합니다. 그때 죽은 치히로의 목소리가 들리고 옆을 보니 치히로가 있습니다. 충격에 나루오도는 쓰러지고 맙니다. 일어나 보니 휴게실이네요. 앞을 보니 여전히 치히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습이 살짝 다르네요. 마요이가 영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선을 이상한 곳에 두지 마시고 영매가 성공했다는 거에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히로는 나루오도에게 마요이라고 적혀져 있는 영수증을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그 영수증은 전기 스탠드를 산 영수증이고 발행일은 사건 전날입니다. 코나카는 분명 사건 일주일 전 스탠드를 봤다고 증언했죠. 나루오도는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고 다시 증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바로 폭주하는 코나카. 드디어 결판이 난 것 같은데 미츠루기가 딴지를 겁니다. 아직 나루오도가 무죄인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재판을 하루 미뤄달라고 하네요. 시간을 주면 증거를 주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재판이 연기되려는 찰나 치히로가 멈춰달라고 부탁하고 나루오도에게 쪽지를 주며 이걸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루오도는 치히로의 메모를 읽기 시작하는데 코나카가 갑자기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치히로는 코나카에게 이 명단이 매스컴에 알려지는 게 싫다면 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죽은 피해자가 저렇게 재판을 뒤흔들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놀래죠? 돌았습니까 유머? 코나카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나루오도는 재판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치히로에게 사무소로 9시까지 와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9시가 되고 사무실에 가봤는데 마요이가 있습니다. 언니가 이 사무소를 나루오도에게 주겠다고 했고 본인이 나루오도를 돕겠다고 하네요. 나루오도는 순식간에 사무소장이 됐습니다. 개이득이네요. 이렇게 나루오도는 새로운 파트너가 생깁니다. 치히로도 곁에서 지켜봐주고 있는 것 같네요. 언제 봐도 치히로의 마음은 정말 넓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역전재판의 두 번째 사건 역전자매였습니다.